안녕하십니까. 조 박사와 함께하는 통기타 독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 전부터 유튜브나 뭐 기타 책자 등을 보고 독학으로 통기타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독학을 하면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긴 했지만 솔직히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학습을 하면 멜로디 치기라든지 스트로크, 코드 치기에 있어서 훨씬 좀 빨리 습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강의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통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통기타 학습에 있어서 기본적인 게 뭐 통기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인지 아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제가 아는 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학습하면서 느꼈던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그 통기타가 생긴 게 이렇게 헤드 부분하고요. 헤드 부분하고 이 헤드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된 넥 부분 그리고 넥 뒤쪽에 이렇게 바디 부분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이 헤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기타에 보면 이렇게 줄이 지판에 줄이 6개가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일 밑에 1번 줄 딱 집으시면 좀 고음이 납니다. 높은 주파수 고주파 높은 고음이 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위로 갈수록 약간 저주파 낮은 음 쪽 베이스 음 쪽으로 가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6개의 줄이 이렇게 쭉 연결돼 가지고 이 헤드 부분에 딱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더 부분 같은 경우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6개 지금 헤더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달려있는 요게 이제 보면 뭐 줄을 이렇게 돌려주는 줄을 쪼여주는 역할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이 줄이 이 줄 6개 줄이 본연에 갖고 있는 음이 있습니다. 본연에 내야 하는 음이 있는데 그거를 적정하게 맞춰주는 조율하는 튜닝하는 기능을 이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이 6개 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요 뒤에 바디 쪽에 이 브릿지라고 하는데 브릿지 부분에 핀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딱 6개가 고정이 딱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팽팽하게 딱 이렇게 장력이 걸린 상태로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작해서 요 헤드 부분 요 이 줄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넥이라고 하는데요. 넥이 아니고 요 너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딱 줄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헤드 머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기타 6개에서 나는 줄의 음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미라레 솔시미라고 합니다. 미라레 솔시미 미라레 솔시미 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튜너라고 해가지고 뭐 앱에 휴대폰에 보면 앱이 있습니다. 튜닝하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헤드 머신을 돌려주면서 섬세하게 요 미라레 솔심이라는 음이 나올 수 있게끔 조율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항상 기타를 치시기 전에 제대로 된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율을 해주시는 습관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 헤더에서 걸려가지고 요 너트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줄이 6개가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미라레 솔심이다. 이런 거 아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줄을 뭐 이렇게 튕겼을 때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요 바디 쪽에 사운드 홀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리를 증폭시켜서 아름답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합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나무 목재를 깎아가지고 만든 솔리드 형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요거는 솔리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합판이 아니고 원목을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만든 건데, 아무래도 변형이 적고 좀 소리도 이렇게 뭐 청량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리가 좋게 난다, 그런 특징이 있는 부분이고, 가격은 조금 비싼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타도 뭐 그리 비싼 건 아닌데 하여튼 솔리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의 경우에는 이렇게 최초에 미라레 솔 시미라는 음을 낼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딱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타의 경우에는 적정하게 우리가 조율을 했을 때 위에서부터 미라레 솔 시미라는 음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악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넥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을 지판이라고 하는데요. 지판에 보시면 지판에 요 쇠로대 막대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프렛이라고 하는데 음 높이를 이렇게 구획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줄이 6개인데, 이 줄 같은 경우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점으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 방향 같은 경우도 음 높이가 위로 갈수록, 위에 바디 쪽으로 갈수록 고주파음, 높은 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려갈수록 저주파음, 낮은 음, 베이스 음으로 가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딱 구획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프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너트하고 이 너트 바로 옆에 이 부분이 1프렛이고요. 2프렛, 3프렛 쭉 가다 보면 여기 12프렛이 있습니다. 12프렛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미라레 솔심이고요. 12프렛 또한 미라레 솔심입니다. 여기 미라레 솔시미는 낮은 음, 여기 미라레 솔시는 한 옥타브 높은 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가로도 옥타브 관계가 있고, 요 세로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밑에 줄과 위에 줄 같은 이지만 한 옥타브 음정 차이가 나는 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음 높이가 딱딱 구획이 이렇게 돼 있다. 프렛 부분하고 이 줄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격자 형태로 딱 구분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음을 이렇게 운지를 딱 했을 때 딱 치면 특정 음이 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도거든. 도, 레, 미, 파,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이런 식으로 특정 음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기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미라레 솔 시미에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지판에는 다양한 음들이 이렇게 도도 있고 레미 파 솔 라 시 도 뭐 이렇게 음들이 이렇게 분포가 쭉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낮은 여기는 높은 이렇게 쭉 특정 이렇게 프렛하고 줄을 누르게 되면 음이 이제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 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특정 음을 눌러봤지만 이렇게 도도 있고 뭐 미라레, 파도 있고 미도 있고 파도 있고 미도 있고 도도 있고 도시라 솔, 도시라. 그래서 특정 음을 우리가 이 지판 위에는 다양한 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특정 음을 칠 수 있겠죠. 도레미파솔 라시 도시라솔 파미레도시라솔 파미레도, 이렇게 다양한 음들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각각 누르는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음이라고 정의하거든요. 하나하나의 이걸 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정, 영어로 인터벌이라고 하는데요. 간격, 인터벌, 간격인데, 그래서 인터벌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음의 높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미라레 솔시미에서 여기가 도거든요. 요게 도레거든, 도레. 그래서 오음 그러니까 오음의 차이. 이게 도레, 그리고 도미. 이런 음 차이도 있을 거고, 라도, 그리고 파, 도, 파도. 이렇게 다 두 개를 눌렀을 때, 음을 두 개를 눌렀을 때 나는 음의 차이, 느낌. 요걸 음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 하나의 음은 그냥 음이라고 부르고, 두 음 사이의 거리를 음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멜로디를 칠 때 이 음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음정에 어떤 음에서 어떤 음까지의 두 개를 쳤을 때 나는 느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멜로디를 이렇게 칠 수도 있고, 뭐 악보를 보지 않고도 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정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음이라는 것, 그리고 음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런 음들, 이런 음들이 쭉 어떤 순서대로, 어떤 규칙을 지켜주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집합체를 우리가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스케일의 종류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악 연주, 실용음악에서 사용되는 스케일은 기본이 다이아토닉 7음계입니다. 7음계. 7음계가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C 장조 스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C 장조, 도에서 도로 끝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이게 C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C에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이런 음의 어떤 집합체.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C 장조 다이아토닉 스케일 같은 경우는 3도와 4도, 도레미파, 3도와 4도, 그리고 7도와 8도, 도레미파솔라 시도. 그러니까 7도와 8도가 반응 관계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도로 시작하는 것은 C 장조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단조 스케일 같은 경우는 장조보다 3도 밑에 음. 그래서 도보다 3도 밑에 음이 도시라죠. 그러니까 3도 밑에 3도 밑에 음. 그러니까 라인데 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그래서 요게 A 마이너 단조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요 경우는 규칙이 뭐냐면은 라에서 라로 끝나는 7음계이지만 특징이 아까 C 장조 같은 경우는 3, 4, 7, 8에 반음이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장조, 밝은 음의 어떤 장조 느낌을 내는 장조 스케일이 되는 것이고, 단조 같은 경우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7음계로 구성이 되지만 2도와 3도, 5도와 6도 사이가 반음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버리면 약간 처질고 슬픈 톤의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주는 스케일이 된다. 이게 A 마이너 스케일인데요. 제가 C와 A 마이너 스케일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C 스케일, C 장조 스케일과 A 마이너 단조 스케일은 나란한조라고 하는데요. 나란한조라는 게 뭐냐면 이 스케일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음들이 구성되어 있는
블록, 이 딱 구획이 있습니다.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게 모여있는 구획이 있는데 이거를 스케일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케일 블록이 동일한 구역을 사용하는 장조와 단조의 관계를 나란한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도레미파솔라시도 C 장조 스케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 안에는 A 마이너 다이아토닉 스케일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케일 블록을 사용하는 동일한 스케일 블록을 사용하는 장조, 단조 스케일을 나란한조 스케일, 장조, 단조, 나란한조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스케일이라는 거는 각 음들 7음계, 이제 7음계가 기준이거든요. 7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조 같은 경우는 3, 4, 7, 8이 반응관계다. 그리고 그 장조의 나란한 조는 그 장조의 첫음, C 같은 경우는 A가 되겠죠. B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D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D 같은 경우는 B가 되겠죠. 그래서 D 장조 같은 경우는 B 마이너 단조 스케일이 서로 나란한 조가 되는 것이고요. C 장조 같은 경우는 A 마이너가 나란한 조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여기가 C 스케일 블록이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게 C 장조 스케일이고요. 그래서 모든 스케일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는 제일 앞에 있는 놈, 그게 대장이거든요. 대장이고 뒤에 딸려있는 놈들은 이렇게 가족 스케일이라고, 가족 스케일, 가족 코드 이렇게 하는데 뒤에 따라 있는 애들은 이제 가족 애들, 그러니까 아들, 딸, 뭐 부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버지. 가장 우두머리, 어떻게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약간 그런 대장 느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A 마이너 단조 스케일 같은 경우도 A가 그런 대장 역할을 하는 대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보통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도수로 표현하면 1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C 스케일이 있는 부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게 C 장조 이렇게 연주를 하면 C 장조 스케일을 연주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도, 시, 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3도 밑에요. 도, 시, 라부터 시작하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이거하고 이게 A 마이너 스케일이고요. 그리고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그래서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이 C 장조 스케일은 약간 밝은 느낌. 아까 라에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하지만 2도, 3도, 5도, 6도가 반응 관계로 이렇게 운진을 했을 때 나는 거를 이제 단조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래서 C 장조 스케일은 도에서 C 장조 스케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작해서 도로 끝나는, 그리고 3도와 4도, 7도와 8도가 반음인 관계를 3도와 4도, 7도와 8도가 반응 관계에 있는 스케일을 C 장조 스케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A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경우는 라에서 시작하는데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7음계인데 특징이 2도, 3도, 그리고 5도, 6도가 반음이 되는 관계를 가진 스케일을 A 마이너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A 장조 스케일도 있겠죠. 요 경우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7원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라로 시작되는 A 장조 같은 경우는 3, 4도, 7, 8도가 반음 관계를 이루는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구체적으로 화성학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스케일 블록 뭐 이렇게 스케일 블록별 운지법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뭐 음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운지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 블록만 우리가 잘 암기하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기타의 구조가 이렇게 헤드 그리고 넥, 바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각 이 헤드 머신이라든지 이 지판에 있는 뭐 프렛이라든지 너트 이런 것들의 역할 그리고 바디 부분에 이렇게 사운드 홀의 역할 그런 것들 간단히 뭐 구조 한번 알아봤고 그리고 이렇게 튜닝이 완벽하게 됐다는 걸 가정했을 때 이렇게 줄이 세팅됐을 때 나는 음이 위에서부터 미라 레 솔 시입니다. 그리고 위에 미는 미하고 아래의 미는 옥타브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너트 부분이 어떻게 보면 0프렛이고 요게 1프렛, 2프렛 이렇게 쭉 가는데요. 이 프렛별로 이렇게 위로 갈수록 높은 음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낮은 음이다. 그리고 이 0프렛이 미라레 솔 심이면 이 12프렛 여기도 미라레 솔 심인데 옥타브 관계다. 한 옥타브 관계. 그리고 요 밑에 줄 1번 줄과 위에 줄도 옥타브 관계. 고음, 저음, 그리고 저음, 고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판에 다양한 음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바디 쪽 아랫부분이 가장 고음을 내는 부분에 이 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헤드 윗부분은 가장 저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음들이 지판에 쭉 이렇게 줄과 프렛을 통해서 이렇게 각 구획이 되어 있고 특정 음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음이다. 그리고 음과 음을 눌렀을 때 이게 나는 이렇게 느낌 이거를 우리가 음정이라고 한다. 인터벌 음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7원계 그래서 7원계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음의 집합체 어떤 음으로 시작해서 7개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음의 어떤 순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집합체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음에서 시작하는데 3, 4, 7, 8이 반응 관계인 게 장조 스케일이다. 2, 3, 5, 6의 반응 관계를 만들어준 음의 집합을 단조 스케일이라고 한다. 그거를 일단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도레미파솔라시도 C 장조 그리고 라시도 레미파솔라 2, 3, 5, 6이 반응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거를 했을 때는 A 마이너 스케일인데 각각 들어봤을 때 장조는 밝은 느낌, 단조는 좀 어두운 느낌이었다. 그런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렇게 스케일은 물론이고 스케일과 코드를 학습하려면 이 자판에 구성되어 있는 음이 각각 어떤 음이 있는지 지판을 암기하는 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판 암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기준점과 원칙을 좀 이렇게 잘 숙지하시면 상당히 암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방법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 건데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판을 하나도 운지를 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지판 줄 6개가 너트에 딱 고정되어 있을 때 이제 물론 튜닝이 됐다고 가정하겠죠. 이 상태에서 나는 음이 미라레 솔 시미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요 미라레 솔 시미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부분이 기본이 이 한 프렛 이걸 한 프렛 관계라고 하거든요. 한 프렛 음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프렛 음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한 프렛이라고 하는데 이 한 프렛이 반음 관계입니다. 반음. 어떻게 보면 조표로 봤을 때는 샵 관계
샵과 플랫. 한 칸 올라가면 샵이 붙는 거고,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 플랫이 붙는 거죠. 그래서 반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칸은 반음 관계, 그리고 플랫이 두 개 이동하면 오는 관계다. 요 원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미라레 솔시미라는 개방음이 있고, 그리고 플랫 한 칸은 반음, 두 칸 이동하면 오는 관계다. 요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 0프렛이 미라레 솔시미라는 거, 그리고 12프렛. 12프렛 같은 경우는 여기 보통 보면 요 점이 두 개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12프렛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포지션 마크가 딱 찍혀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미라레 솔시입니다. 이렇게 바레를 딱 잡아가지고 지금 잘 잡히지가 않아가지고 잘 안 치지는데요. 요게 미라레 솔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0프렛 같은 경우도 바레를 잡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레를 잡은 상태에서 우리가 쳤을 때 나는 게 미라레 솔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 기준점을 아셨다고 하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각 줄별로 도의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니까 6번 줄 같은 경우는 미파는 반음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음들은 C 스케일 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표가 하나도 붙지 않은 스케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성되어 있는 게 C 스케일 음의 집합체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조표 같은 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미니까 미, 파, 솔. 그래서 미, 파. 1번 프렛이 파죠. 3번 프렛이 솔. 4번 프렛은 뭐겠습니까? 솔 샵이겠죠. 솔 샵. 그리고 5번 프렛 라. 라 샵. 시. 여기가 C가 되겠죠. B. 그리고 다음에는 시도는 또 반음이니까 여기가 3, 5, 7, 8번 프렛이 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0프렛, 요 너트 부분이 미다. 그리고 8번 프렛이 도다. 그리고 12번 프렛이 미다. 요 세 개만 알아도 일단 많이 이렇게 이 세 개만 알아도 거의 뭐 지판 운지에 반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 도를 기점으로, 이 미를 기점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5번 줄 같은 경우는 라죠. 라. 그리고 라시는 오음이니까 여기가 2번 프렛이 시죠. 그리고 3번 프렛이 도입니다. 그래서 5번 줄 같은 경우는 3번 프렛이 도다. 여기가 도라는 거를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도, 레, 미, 파, 솔, 라. 12번 프렛이 라다. 그리고 4번 줄 같은 경우는 레죠. 레. 영문으로 D죠. D. 레, 미, 파, 솔, 라, 시, 도. 4번 줄 같은 경우는 10번 프렛이 도입니다. 그리고 12번이 또 레죠. 그리고 3번 줄 같은 경우 솔이죠. 솔, 라, 시, 도. 5번 프렛이 도입니다. 5번 프렛. 도, 레, 미, 파, 솔. 12 프렛이 또 솔이 되고, 그리고 2번 줄 같은 경우는 시죠. 시, 도. 바로 1번 프렛, 여기가 도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12번 프렛이 또 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E는 6번 줄하고 똑같아. E는 6번 줄하고 똑같아.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만 암기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기준을 일단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라레 솔시미 요 줄의 음을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미라레 솔시미 6번 줄과 3번 줄까지 같은 경우는 6번 줄에서 3번 줄까지는 사도의 간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 미, 파, 솔, 라, 사도죠. 그리고 미라레, 라, 시, 도, 레, 이거 사도. 그리고 레, 솔이죠. 레, 미, 파, 솔, 사도.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6번 줄에 8번 프렛이 도죠. 도인데
요 바로 밑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도, 레, 미, 파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가 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 레, 미, 도, 이 파, 솔, 라가 되겠죠. 파, 솔, 라. 그래서 요런 사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게 되면 여기가 도니까 요 바로 밑에가 파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되는 심오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5번 줄 3번 프렛, 여기가 도였죠. 그러니까 도, 파, 도, 파, 도, 파, 솔, 파, 솔, 라, 시, 도, 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도, 5번 줄의 도의 위는 뭐겠습니까? 도보다 4도 낮은 음이죠. 위로 갈수록 낮은 음이니까. 그래서 도, 시, 라, 솔이죠. 그래서 도 위에 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근데 딱 요 6개 줄 중에 3번 줄과 2번 줄 사이가 약간 특색이 있는데, 요 사이 간격은 3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줄이 솔이고 2번 줄이 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 라, 시 3도 간격입니다. 요 부분만 딱 3도 차이거든요. 2번 줄하고 1번 줄도 4도 차이인데, 그래서 보면 3도 차이니까 아까 3번 줄 5번 프렛이 도라고 했죠. 밑에가 뭐가 되겠습니까? 도, 레, 미가 되겠죠. 도, 레, 미, 파가 아니고 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지판의 구성이. 그리고 이 지판, 지금 아무 어떤 인위적인 이렇게 조작을 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어떤 음을 누르면 C 장조 스케일을 누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미라레 솔시미라는 용어도 쓰고 C, D, E, F 이런 말도 쓰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이 통기타에서 사용하는, 통기타든 피아노든 우리 음악에서 사용하는 음이 보통 70개인데요. 70개를 나라별로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를 갖다가 다라마바사 가나 이런 식으로, 다라마바사 가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쓰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해가지고 도레미파 솔라 시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저는 도레미파 이게 우리나라 말인 줄 알았는데 이탈리아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 시도는 이탈리아 말. 그리고 영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보통 우리가 악보책을 보면 나오는 그거는 보통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도가 C다. 그래서 C, D, E, F, G, A, B, C. 그래서 C가 도, D가 레, E가 미, F가 파, G가 솔, A가 라, 그리고 B가 시, 다시 C가 도다. 그리고 기타에서 도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도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통 스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C 장조 스케일이다. 그러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에서 도로 끝나는, 그리고 3, 4, 7, 8이 반음인 관계의 스케일을 우리가 C 장조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보통 C 장조 스케일을 하는 게 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C 장조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3, 4, 7, 8이 반음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장조라고 그러고, 근데 여기서 이 제일 앞에 나오는 문자 C, 이거를 대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게 1도라고 부릅니다. 1도. 음이 시작할 때 시작하고 끝나는 역할을 하는 도수, 그게 1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 레, 미, 파, 도가 1도니까 레는 2도죠. 미는 3도, 파는 4도, G는 5도, A는 다시 6도, B는 7도, 그리고 다시 C는 8도죠. 그러니까 8도는 곧 1도하고 똑같습니다. 8도하고 1도하고 똑같은 거거든. 다시 시작하니까. 이런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음정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도, 4도, 5도 이런
높이 간격을 1도, 4도, 1도, 5도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뭐 스케일 연주를 할 때 이렇게 뭐 1도, 1도, 2도, 1도, 2도, 1도, 1도, 2도, 1도, 2도, 1도, 3도, 1도, 3도, 1도, 4도, 1도, 4도, 1도, 5도 이런 음정의 느낌을 아는 게 나중에 멜로디 연주할 때 상당히 도움되거든요. 이게 1도고 C 장조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1도, 1도하고 2도, 1도하고 3도, 1도하고 4도, 1도하고 5도, 1도하고 6도, 1도하고 7도, 1도하고 8도 뭐 이렇게 음정의 느낌, 이 느낌을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악보 안 보고 또 연주할 수도 있는 그 실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케일에 있어서 제일 앞에 장조, 단조의 이름을 구성하는 그 음이 1도음이다. 그리고 그 뒷부분부터 1, 2, 3, 4, 5, 6, 7도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다이아토닉 스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기타를 학습하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음의 개념, 음이 뭘 의미하는 건지, 각각의 이런 걸 치는 게 요 지판에 운지되어 있는 각각의 이런 것들, 이런 게 음이다. 그리고 음정은 아까 예를 들어 1도, 2도 이 두 개 음을 쳤을 때 느낌, 이게 어떤 구간 간에 나는 음의 느낌, 요걸 음정이란다. 그리고 나중에 뭐 코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스케일이랑 예를 들어 가지고 C 스케일 같은 경우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케일이 있는데 스케일하고 코드는 1대1 개념입니다. 1대1. 그래서 C 스케일 같은 경우는 C로 시작되죠. C로 시작되는데 C 코드가 있습니다. C 스케일에는 아까 여기 C 스케일 블록 여기도 있고 아까 여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C 스케일 블록에는 C라는 음도 있지만 C라는 하나의 단일 음도 있지만 요 C라는 거를 근음 1도음으로 해가지고 3도씩 이렇게 3도 차이로 해가지고 쌓아서 만든 음을 3개 이상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음의 덩어리, 요걸 보통 화음 또는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스케일, C 스케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C 스케일 블록에는 C 코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C 코드. 그리고 여러분들 뭐 C7 코드, 그거는 이제 3도가 아니라 4개를 쌓아 만드는 겁니다. 1, 3, 5, 7. 그래서 1, 3, 5, 7. 도미, 솔, 시, 도미, 솔, 시로 된 이런 거. 그래서 요 스케일 영역 안에는 코드도 또 이렇게 7개가 존재한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스케일 이런 블록에는 또 코드가 또 7개. 스케일 음도 7개가 존재하지만 그 음을 기준으로 해서 또 3개씩 쌓아 만든 코드가 또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스케일 요 영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C 스케일 영역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멜로디 연주도 할 수 있고 하다가 이 음에 맞는 또 코드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보통 C 스케일 같은 경우는 C 스케일에 들어있는 코드가 7개가 있는데 C 코드, 뭐 G 코드도 있고 F 코드도 있고 A 마이너 코드도 있고 D 마이너 코드도 있고 E 마이너 코드 보통 7개 코드가 있는데 보통 한 개는 보통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 6개 코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C 스케일 영역 안에는 보통 6개 코드, 예를 들어가 또 뭐 D 스케일 영역에도 또한 뭐 7개의 코드가 또 존재하겠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음정, 그리고 각 7개 음이 이렇게 모여있는 어떤 시스템, 그거를 또 스케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일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제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런 거를 모임을 스케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2번 줄 1프레지 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 파미레도. 이것도 하나의 스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로 스케일이죠. 가로 스케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뭐 솔솔랄라 솔솔미 칠 때 이쪽에 왔다가 이쪽에 갔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가로 스케일은 사용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위아래로 요 짧은 구간에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 아까 제가 했듯이 엄청 치기 쉽게 위아래도 이렇게 음높이가 딱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방향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라시도 레미파솔라 뭐 단조 장조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스케일 블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코드별로 요 지판에 보통 5개 스케일 블록이 존재합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낮은 음들이 모이는 스케일 블록, 여기는 조금 높은 거, 조금 더 높은 거,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멜로디 연주를 하다가 음이 높아졌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스케일 블록이지만 음 높이만 틀린. 그래서 보통 C 코드면 연주하다가 또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지판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다양한 음들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코드별로 그리고 스케일별로 이렇게 5가지 블록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거 일단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좀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강론적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그래서 뭐 스케일, 다이아토닉 스케일부터 해서, 그리고 다이아토닉 같은 경우도 각 코드별로 C 코드, D 코드, E 코드 이렇게 쭉 이렇게 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케일 블록 같은 경우는 장조, 단조 스케일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나란한조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 예를 들면 C 코드, C 스케일 블록에는 나란한조가 A 마이너 스케일이죠. 같은 스케일 블록을 사용한다는 거죠. 3도 아래에서 시작한다라는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조의 스케일만 우리가 암기하면 또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 일단 좀 알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좀 이렇게 제가 통기타 음악을 하면서 좀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제가 한 2년 동안 배웠던 통기타 이론의 전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좀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좀 앞으로 좀 말씀드려가지고 이 독학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뭐 헤매지 않고 뭐 엄한 자료 볼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잘 아시면 멜로디 치기나 통기타 이제 코드 치기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도 물론 이제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능숙하지가 않습니다. 멜로디 연주도 그렇고 통기타 스트롱 연주도 그렇고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어설픈 상태이지만 또 여러분들 독학생 입장에서는 또 실제 독학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또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통기타가 좋아서 독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분들의 어떤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